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지난 15일 한국에게 C19 경험을 공유해달라며 SOS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뱁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몸집이 약 13cm 밖에 되지 않아 다리도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황새는 몸집이 약 112cm이기에 다리가 매우 길죠. 즉 이 뜻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속담과 비슷한 행보를 취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미 시청자님께서도 짐작하셨다시피 그 국가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문제를 철저하게 컨트롤하자 일본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되지도 않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14일 39개 현에서 기상사태를 해제하는 무모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 일본은 C19 테스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들이 검사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확인했다시피 단 몇 명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C19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과 달리 일본 매체에서조차 일본 내에 밝히지 않은 감염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일본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다급해지자 후생 노동성이 한국의 SOS를 요청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은 지난 5월 15일에 개최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C19 방역 경험을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통계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기에 한국에게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또한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한종일 3국이 한층 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 국경이 없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C19 방역 경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유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도 한국에 대해 독도 도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베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한국 네티즌들 역시 바이러스만 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인륜적인 범죄 문제 역시 국경이 없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일본이 염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몇 개월 전에 기록상으로 한국이 C19 감염 환자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한국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먼저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자국에 대해서 C19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기록상으로 드러난 수치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를 표시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본의 이상한 플레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포스트 재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인도적 분야까지 침범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지만 인도적 분야까지 한일 간이 갈등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한국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선의로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국가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일본은 도움을 받을 자세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듯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잠시 접어두고 물심양면으로 일본을 도왔기 때문이죠. 독일은 지금도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도 사죄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범하게
일본이 대재난을 당하자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일본으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독도 도발과 수출 규제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선의를 베풀었지만 일본은 정반대의 액션을 취한 것이죠. 특히 2011년 당시에도 한국이 수백억이 넘는 성금을 일본에 지원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매체들은 한국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쏙 빼놓은 일화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도 한국이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을 도와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5월 15일 일본 매체 TBS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실시한 C19 바이러스 항체 검사 키트 성능 평가 조사에서 도쿄에서 모은 500명의 헌혈 중에서 0.6%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500명 중에 0.6%면 3명이 양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인구수는 대략 1억 2,6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0.6%라면 75만 6천 명이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난 5월 15일 일본 매체 스포츠호치에서도 도쿄 양성 반응이 0.6%인 것에 대해 아직 일본은 C19 유행이 오지 않았다며 성실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전 국립감염병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오카다 하루에 교수는 500명 중에 3명이기 때문에 99.4%의 사람이 걸리지 않았다며 일본은 아직 유행이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20년 가을과 겨울에 매우 큰 위험이 닥칠 것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내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와중에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아베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것과 일본의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일본 매체 동양온라인에 따르면 아베의 마스크는 귀가 너무 아파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귀에 거는 끈이 짧고 귀 밑까지 걸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끈은 신축성이 없어서 남성의 경우 무리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에 닿은 부분이 피멍처럼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5월 1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노숙자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나서서 먼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이번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노숙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재난지원금마저도 수급의 장애물이 너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의 지난 5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최전선에서 방역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의료인들 중에 무려 80%가 방역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조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은 간호사가 절반 이상이었고 의사도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감염 노출이 발생하는 장소는 병원이 약 30%에 해당했으며 수술실이 약 20%로 조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체 부위는 바로 눈인데 무려 60%가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아베 총리는 C19 사태에 대해 엉망진창의 대책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는 C19의 충격 여파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1위 기업인 도요타가 C19로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직접 2020년 영업이익이 무려 80%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할 정도로 위기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산업은 자동차 분야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도요타마저도 80%나 급감한다면 일본 경제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 항공자위대를 20인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주 부대의 목적은 이른바 우주에서 떠도는 쓰레기인 우주 파편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일본의 의료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착용하고 테스트와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난데없이 우주의 쓰레기를 감시하려고 하더니 코미디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6.25 참전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전화통화를 하고 C19 관련 세계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필립 국왕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방역 및 대응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70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한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벨기에에서 참전한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주어서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도 벨기에에 도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렇듯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C19 방역 공유와 한국이 지원국임을 밝히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상한 조건을 먼저 내걸 것이 아니라 침략 전쟁의 잘못된 부분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에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까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